하고 부등식을 조금 나간 거 아니었어? 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방정식까지 포함해서 질문에 해당되는 거는 풀어주고 난 다음에 그러면 1시간만 진도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죠. 번호 한번 체크를 해볼까? 놓친 거 있는지. 방정식 쪽이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3차 방정식 뭐 끝에 부분이니까 질문 있는 사람 빼놓지 말고 도교재까지 포함해서 그냥 하시면 돼요. 질문 하나 할 때는 안 하고 모른다고 자꾸 그러지 말고요. 530번. 응? 530번. 530번? 또 있나요? 566번, 544번. 544번, 549. 549. 오. 오늘 공부 시작한겨? 550번. 500. 550? 빠졌었냐? 아니요? 근데 좀 어려웠어? 그 545번 예진아 선생님께서 푸딩 해주시겠는데 네. 그 역순에서 응. 푸는 방법으로 설명해 주실 수 네. 있나요? 어떤 거? 545번? 네, 이거 역순 이용하는 건데 그걸로 푸딩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아, 그건 그냥 외워서 푸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뭐냐면 그냥 말을 이렇게 만약에 545번이 나왔으니까 그냥 요거만 얘기하면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의 세근이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라고 할 때 만약 이 역수에 해당되는 세근을 갖고 있는 3차 방정식은 이 방정식을 역순으로 쓴 방정식의 해와 같다. 즉 역순으로 한번 불러볼래요? 여기서부터 뒤에부터 dx 세제곱 cx 제곱. 그러니까 개수는 딱 그냥 순서대로 쓰고 여기가 세제곱이 되고 제곱이 되고 1차가 되고 상수가 되게 그렇게 쓰는 거거든. bx 이건 외워두면 유리한 가끔. 자, 요거의 근과 같다. 이게 내용이 되어서 요거 방정식의 세근을 이렇게 놓고 쓰면 된다는 게 그 풀이였고 요거를 그 과정을 조금 보여주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얘가 알파, 베타, 감마가 만약에 그 세근이었다면 A 알파 세제곱 더하기 B 알파 제곱 더하기 C 알파 더하기 D는 0. 이게 이제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역순으로 쓴 이거의 방정식의 해가 알파분의 1이 된다는 건 여기다 한번 그럼 알파분의 1 이 근이니까 대입해서 한번 나타내서 이거랑 똑같은 식이면 되기만 하면 같은 얘기니까 D 알파 세제곱분의 1 더하기 C 알파 제곱분의 1 더하기 B 알파분의 1 더하기 A는 0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치? 그럼 양변에다가 알파 세제곱을 곱해봐. 그럼 알파 세제곱 곱하면 얘는 뭐가 돼? D. 여긴 알파 세제곱 곱하면 C 알파. 여기는 B 알파 제곱 그 다음에 A 알파 세제곱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 식과 이제 동일한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역수라면 이거의 방정식의 근이 맞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재수 좋으면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만약에 이 문제는 역순으로 하는 거라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도구로 좋고 선생님 저 몰라요 역순 쓰는 거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그냥 풀어야 돼요. 그냥 푸는 걸로 도구를 보여줄게요. 이제 이거 하나 외워둔 자체로 시간 절약이 많이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고 만약에 그냥 얘를 그거 모르는 상태로 한다면 그냥 근과 계수 관계로 풀어달라는 얘기인데 540을 먼저 풀게요. 그러면 이거 나서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더하기 그 2차 방정식도 돼.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의 근이 알파하고 베타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 똑같은 원리예요. 자,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요거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다. 그럼 니네가 이제 3차 방정식 만들기를 한다는 건
뭐 최고차항 계수는 뭐 1이라고 치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세 근을 합친 거에 x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x 그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붙이고 알파 베타 감마는 0 이렇게 만드는 건 알고 있는 전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A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쓰면 B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얘가 마이너스 C 요건 이제 기억하고 있겠죠. 그렇게 되면 알파 베타 분의 1과 베타 감마 분의 1과 감마 알파 분의 1 요걸 세 근으로 한다면 첫 번째는 요 세 근의 합을 생각해 보면 이제 요 자리를 쓰는 거지. 세 근의 합을 생각해 보면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하시면 여기는 감마만 여기는 알파만 여기는 베타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어서 마이너스 C분의 마이너스 A 그죠? 요렇게 된 거니까 C분의 A라고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씩 곱한 거 두 개씩 곱한 거는 요거 곱하면 알파의 베타 제곱 감마 분의 1 더하기 요거 두 개 곱한 게 알파 베타 감마 제곱 분의 1 더하기 요렇게 곱한 건 알파 제곱 베타 감마 분의 1 요거 이제 통분하면 알파도 2개 베타도 2개 감마도 2개 이렇게까지 통일할 수 있겠죠? 맞죠?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는 알파 감마 감마 알파 여기다가는 알파 베타 여기다가는 베타 감마 뒤에서 보일까 모르겠다 요렇게 되기 때문에 요건 알파 베타 감마의 전체 제곱이므로 C 제곱 그 다음에 요거는 B 요만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요걸 다 곱한 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면 요 알파 베타 감마의 전체 제곱이니까 C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걸로 3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그래서 알고 싶은 거는 그냥 그 3차 방정식 만들고 비교하라는 뜻이네. 자 비교를 해주죠. 그러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붙이고 세근의 합 C분의 A의 X제곱 그다음 플러스 붙이고 얘 C제곱분의 B 그렇게 돼서 X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붙이고 C제곱분의 1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방정식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빼기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C분의 A가 1이 돼야 되는 거고 C제곱분의 B가 3이 되는 거고 C제곱분의 1이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C제곱이 1이니까 C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되고 C가 1이면 A도 1 되는 거죠. C가 마이너스 1이라면 C가 마이너스 1이라면 A도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가 1이라면 B는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가 역시 마이너스 1이라도 제곱되니까 B는 3인 거고 그래서 이제 A, B, C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니까 제곱이니까 부호만 반대인 건 상관이 없이 이 둘 다 답을 똑같이 쓸 수 있게 해줬네. 요만큼 이제 계산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만큼 쓰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 역수근을 외워두면 시간 단축이 많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해준 거겠지. 자, 하여튼 요 그냥 정식으로 풀면 요만큼 풀이 과정이 깁니다. 자, 그럼 요거는 지금 요거 푼 대로 하고 나머지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 530번 혹시 안 풀린 사람은 체크.
자, 530번은 도형 활용 문제이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림이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A, B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또 직각삼각형이 하나 붙어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C, D 그다음에 여기 9 그다음에 여기 7 그다음에 A. 자, 이때 A 길이 구하는 거고요. 대신 BC의 길이가 AB 길이보다는 길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보다 길어요. 그 얘기하고 문제 중에 놓치기 쉬운 거 세 번째 줄 마지막. 거기에 보면 이 사각형의 ABCD 네 변의 길이는 서로 다른 자연수. 사각형 ABCD 또 지각이야 이놈아. 이러지 말지. 야 근데 너 수요일날 왔지? 재효가 못 왔나? 아 그럼 여기 오늘 저기 부계제 받아. 네 변 길이가 서로 다른 자연수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말은 뭔가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내 생각엔 두 쌍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체크해 주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시작할지 좀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니네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 숫자로 뭐를 쓰는 거는 안 두려워하는데 문자로 뭘 놓고 푸는 걸 되게 두려워해서 안 하려고 하더라고. 지금 여기가 다 자연수들이야. 근데 지금 안 나와 있는 길이가 요 길이하고 요 길이에요. 그래서 요 길이를 그냥 이렇게 놔. 자기가 이제 관계를 쓸 거니까. 왜냐하면 직각삼각형이 보이는 순간 무슨 생각나냐? 그 형. 나이 많은 형 있잖아. 맨날 고른 형 있잖아. 피타고라스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x제곱 더하기 81은 a제곱 이렇게 된 거하고 그 다음에 y제곱 더하기 49 이게 이제 a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연수라는 것도 힌트고요. 그러면 이 둘이 똑같으니까 얘랑 똑같은 뜻 아니야? 그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81하고 y제곱 더하기 49가 같은 놈이야. 그럼 이제 숫자 크기로 봤을 때 x를 우변으로 가고 49를 왼쪽으로 옮길게요. 그렇게 되면 y제곱 빼기 x제곱이 2에 32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제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인수분해 꼴로 당연히 쓸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할 거. y 더하기 x 자연수끼리 더했으니까 자연수 맞지? 네. 양수라고. 여기도 양수지? 네. 그러면 여기가 양수 나와야지. y가 더 길다는 게 여기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자연수끼리 곱해서 32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하나 더 생각해봐. y 더하기 x가 크겠니? y 빼기 x가 크겠니? y 더하기 x가 크지. 그러니까 곱하기 할 때 왜 32가 나오려면 뭐 1 곱하기 32, 2 곱하기 16 여러 쌍이 나오는데 얘가 더 큰데 1때까지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일 때 32가 되거나 2일 때 16 되거나 4일 때 8이 되거나 8, 4부터는 안 써도 되죠. 이 뒤에 이렇게 커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까지만 놓고 생각해봐. 그럼 마치 연립방정식 같은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y 빼기 x가 1이고 y 더하기 x가 32라면 요걸 연립했을 때 더해주면 2y가 32가 되니까 33이 되니까 y가 2분의 33이 돼서 이건 자연수란 말에 어긋나죠. 이거 풀 필요가 없죠. 두 번째는 y 빼기 x가 2고 y 그러니까 여기 홀수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야. 짝수인 요 두 개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곱해서 짝수 나왔습니다. 상태로. 그럼 y 더하기 x가 16이니까 여긴 더해주면 2y가 18이 되어서 y가 9가 되고요. y가 9가 된다면 x는 7인 거죠. 이것도 가능. 그런데 좀 이따 얘기합시다. y 빼기 x가 4가 되고 y 더하기 x가 이제 8이 되는 관계도 될 텐데 여긴 2y가 12 이렇게 되니까 y가 6이 되고요. y가 6이 되면 x는 2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제 y가 더 길다는 건 다 맞아. 그런데 아까 말했던 얘를 생각을 해봐야지.
이렇게 되면 x가 7 되면 얘랑 길이가 같아서 아까 서로 다른 뇌자연수로 돼 있다는 말이 안 된다는 말이야. 이거 버려야죠. 버려야죠. 그럼 요게 가능하다는 뜻인 거지. 그래서 정해졌고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부분은 a제곱의 값을 구하니까 뭐 이거 그냥 대입해서 쓰면 됩니다. 여기다 쓸까요? x제곱이 4 81 a제곱은 이제 85로 쓰시면 됩니다. 정원템? 오케이. 그 다음에 566은 이제 부등식으로 넘어왔네요. 아 그러면 책을 넘기기 전에 544부터 해가면서 할까? 그럼 이걸 부등식을 좀 이따가 할게요. 544부터 한번 해볼게요. 544 문제는 혹시 여기 안 된 사람이 좀 많을 수 있는데 이 문제는 학교 기출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냈던 문제 실제로. 중학교 때 배웠던 것부터 생각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개 있어요. 그래서 544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거는 꼭 알아두시고 줍니다. 3차 방정식이 있는데 x 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k 더하기 2의 x 그다음에 빼기 k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그 실근 얘기를 써줬는데 서로 다른 세 실근 이렇게 돼 있다고. 일 알파 베타 이게 이제 서로 다른 세 실근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직각 삼각형의 세변 길이가 될 때 또 어떨 때는 둔각 삼각형이 될 때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야. 직각 삼각형이 좀 더 쉬울 게 직각 삼각형은 등식으로 돼 있죠. 근데 둔각 삼각형은 부등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더 좀 지적을 하지 그게. 어쨌든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인데 요 1 알파 베타가 직각 삼각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생각하고 들어갈 게 뭐냐면 이게 세변 길이가 직각 삼각형이 되는데 문제는 누가 빗변이냐가 이제 핵심인 거예요. 왜냐하면 짧은 변 두 개를 제곱해서 더해서 가장 긴 변 제곱하는 걸 써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 누가 빗변이야를 결정해야 되는 것 때문에 경우가 나누어져서 좀 어렵다고. 그래서 기출문제 나온 문제 중에 좀 까다로워. 그러니까 풀이가 좀 길어.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이렇게 이제 써야 되니까. 잘 안 보이지? 안경 쓰냐 원래? 근데 오늘 안 썼어? 아 있어? 그래. 화난 줄 알고요. 난 오더니 이렇게 하면서 화를 냈어. 근데 내가 했던 것 같은데 중학교 때 안 보이면 딱 해서 눈 동작을 조금 누르면 잘 보이지? 네, 초점이 맞아요. 눈 알을 눌러줘야 돼 이렇게. 그러면 이게 원래 초점이 안 맞는 거리인데 눌려서 초점이 맞는 순간이 있어. 그럼 먼 거 잘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만 해도 잘 보이는 경우 있습니다. 그냥 눈에다 갖다 놨는데 다 알고 있어. 자 이제 할게. 자 어쨌든 이때 상수 K가 얼마냐? 자 물론 이게 인수분해가 일단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3차 방정식이니까 여기가 K가 있고 마이너스 K가 있으니까 여기 1 들어가면 일단 K는 죽어나갈 것 같아. 그치? 한번 1 넣어봅시다. 1 빼기 3 더하기 K 더하기 2 빼기 K 오용 되네요. 인수분해 됩니다. 1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K 더하기 2 마이너스 K 1 집어넣어서 만들었으니까 그럼 x 마이너스 1 x제곱 빼기 2x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럼 벌써 x가 1이라는 한근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한근 나온 거고. 그럼 알파 베타는 누구의 근인 거야? 얘의 근인 거지.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 얘가 이제 k가 되는 이런 상황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얘가 이제 직각 삼각형이 돼야 되는 상황이므로 예를 들어 요 1이 빗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알파, 베타의 뭐 1 이런 식의 그림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듯이 피타고라스 정리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해서 써야 되고, 그럼 집어넣으면 이게 4가 되고요. 마이너스 2k는 1. 그러면 2k는 3이니까 k가 2분의 3 이제 이런 경우가 돼야 되는데, k가 이제 2분의 3이 되고 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되는데, 이거 사실 구해보시면 알겠지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 붙이고 ac 이렇게 되죠. 이거 허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만족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또는 감각 좋은 사람은 여기 1인데 1이 빗변이 돼야 되는데, 그럼 나머지 알파 베타는 1보다 작아야 되는데 1보다 작은 숫자 2개 더해서 2가 될 수는 없죠. 불합리한 게 맞아요. 근데 이걸로 확인하는 게 좋고, 그렇다면 알파든 베타든 사실은 아무거나 상관없어. 알파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해. 알파가 더 크다고 생각하면 알파가 빗변이 되는 경우일 거다. 그러면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 이제 1이 하나 있고 베타가 있고 이제 알파 이런 경우에 해당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알파 제곱은 베타 플러스 1, 베타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야 되고, 물론 삼각형의 세변 길이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지. 아무리 길이가 짧아도 두 변의 길이를 더하면 나머지 한 변 길이보단 기본적으로 커야죠. 그래야 삼각형이 되니까. 삼각형 기본 조건에 의하면 알파가 빗변일 때는 1하고 베타를 더한 게 알파보다 더 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은 생각을 하나 해두시고, 그럼 요거 이제 쓰면 되니까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은 1 이렇게 되나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써줘서 써야 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제 뭐 상수로 알려져 있으니까 2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1이 돼야 되고요.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분의 1이 돼야 됩니다. 알파가 더 크다고 했기 때문에 양수 맞아요. 자, 그럼 이렇게 돼야 된다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찾아야 되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두 근의 차를 쓰란 얘기지. 알파가 더 크다고 그랬으니까 절대값 안 붙여도 돼요. 그럼 이 방정식에서 두 근의 차 바로 읽을 수 있어? 외워두라고 했는데 그래도 대답 못한다면 계속 손해보고, 그렇죠.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좋아요. 좋습니다.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게 이제 두 분의 차가 되고, 얘가 이제 2분의 1이 되는 거를 말하는 거죠. 양변 제곱하시고, 숫자가 좀 지저분한데 맞는 답인가요? 네, K가 16분의 15가 되는 요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건 풀이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거의 한칠판이야. 길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으면 꽤 오래 걸리는 문제. 특히 이것도 두 분의 차로 바로 인식한 사람은 잘한 거고, 두 분의 차 평소에 기억하라고 계속 세트로 세 가지가 기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안 따라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용해서 저기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 집어넣고 계산한 다음에 또 루트 씌우고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두 분의 차 그냥 직접 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544번은 이미 풀었던 문제고, 둔각 삼각형으로 K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로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아까 이건 직각이니까 좀 낫다 그랬는데 둔각의 경우, 그러면 둔각이라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보다 이거 제곱이 크다 이렇게 부등식으로 쓰고 해야 돼요. 오케이. 캡처는 안 할게. 자, 544 안 된 사람 이걸로 하시고, 549번 요게 조금 어렵죠. 549번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i인 3차 방정식이 있는데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는 0. 그리고 싹 지우고 여기에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i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이 또 하나 있는 거야. x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2는 0. 요게 두 개. 요 두 개가 공통인 근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실수 ABC 눈에 문제 읽을 때 잘 읽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야. 실수, 유리수, 정수, 자연수 막 이런 말을 되게 세심하게 읽고 문제를 끝까지 기억하는 거야. 자, 그렇게 됐을 때 요거에 대해서 요거를 구해보라는데 요런 의미는 두 가지겠죠?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별해서 이거 부호를 그냥 쓰든지 마이너스를 쓰든지 이렇게 하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문제는 답이 두 쌍, 뭐 세 쌍 이렇게 나와서 답이 두 쌍, 세 쌍이 다르게 나와도 절대값을 씌운 합은 똑같이 나와서 그냥 그걸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실수 ABC, 즉 개수가 실수이므로 한 근이 1 더하기 루트 2i라면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i 요게 근이 되겠고 또 다른 한 근은 모르니까 p라고 둘게요. 우리 켤레근 문제 앞에서 3차 방정식 풀어봤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얘랑 공통근이 있대. 그러면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야. 이제 생각이 여기서 이제 맞는 쪽으로 가는지 손을 못 대고 있을지 두 굴레로 갈라내는 거야. 만약에 이게 만약에 공통근이라면 여기도 개수가 실수이므로 당연히 켤레근 이렇게 가져야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공통근이라면 이렇게 켤레근이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켤레근이 되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 실제 두 근의 합은 2.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라고 결정되는 것 같지만 두 근의 곱이 2. 그 두 근의 곱은 얼마예요? 3이 되지. 맞지? 그러니까 1 플러스 루트 2i가 공통근이 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결국은 요 p라는 놈이 공통근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요 p라는 거가 공통근이 되어야 돼서 p 세제곱 ap 제곱 bp 더하기 c는 0 이런 식의 관계식과 이것은 p가 그 근이니까 p 제곱 ap 더하기 2는 0.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은 x 마이너스 p의 요 두 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방정식인 거고 여기도 x 마이너스 p의 또 다른 게 들어있는 이런 방정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이용해서 그 a와 b와 c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되는데 뭐 근과 계수 관계를 뭐 써봐야 되겠어요. 어쨌든 자, 그럼 한번 요 두 개로부터 근과 계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 두 식은 성립하는 식 맞고 여기는 또 p 말고 다른 근까지 써야 되나? 귀찮은데 이거 한꺼번에 좀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a, p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p라는 근이 이렇게 여기 p가 그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양변에 p를 곱하면 p 세제곱에 ap 제곱에 더하기 2p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p 세제곱 더하기 ap가 p 세제곱 더하기 ap 제곱이가 마이너스 2p 이런 꼴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p 플러스 bp 플러스 c는 0 이런 관계가 성립할 것이고
그럼 B-2의 P 더하기 C가 0이 되는 관계식은 하나 얻을 수 있죠. 자, 그럼 근과 계수 관계를 최종적으로 좀 써보겠습니다. P하고 A, B, C하고 P 사이의 관계를 써야 되니까 세근의 합부터 써볼게요. 세근의 합은 요거 더하면 얼마야? 2 더하기 P. 거기에 세근의 합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P라는 값을 이제 바꿔 쓸 수도 있는 조건이고. 그 다음에 요거 알파 베타 3. 그 다음에 베타 감마 P의 1 마이너스 루트 2 I. 그 다음에 감마 알파 P의 1 플러스 루트 2 I. 물론 계산해주면 요거랑 요거는 죽어버릴 테니까 3하고 2P 이렇게 되겠죠. 요 놈이 B가 됩니다. 그 다음 세근의 곱은 얼마가 되죠? 세근의 곱은 3P. 3P. 요게 다시 마이너스 C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자를 전부 다 P로 통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는 P-2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B는 3 더하기 2P로 생각하시면 되고, C는 마이너스 3P로 문자를 통일해 그리고 계산할게요. B-2에 B-B를 또 써야죠. B-니까 요거 빼기 2 그러면 2P 플러스 1에 P 더하기 요 C는 마이너스 3P 이렇게 되어서 2P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P 마이너스 3P 그러면 마이너스 2P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는 나눠주고 P로 묶으면 이렇게 되어서 P가 0인 경우와 P가 1인 경우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뉠 거예요. 근데 P가 0이라면 C가 0이죠. P가 0이라면 B는 3인 거고 그 다음에 P가 0이라면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될 거고 P가 1이라면 C는 마이너스 3인 거고 P가 1이라면 B는 5가 되겠고 P가 1이라면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선생님 근데 A가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 아니에요? 아! Sorry! 야야야야야야 이거 맞바꾼 건데 그러면 여기서 P가 0이라면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C는 3 그 다음에 B는 5 그 다음에 A는 P가 1이니까 마이너스 3 네. 그러면 절대값으로 생각했을 때 두 종류가 나오는데 골라낼 힌트가 뭐가 있지? 골라낼 힌트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절대값 씌워서 더하면 5잖아. 이거 절대값 씌워서 더하면 11 나오거든요. 골라낼 힌트가 어디 하나 문제 있을까? 둘 중에 맞는 쪽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P가 공통분 그러네. 이건 안 되네요. 조건이 여기 있었네. 이렇게 되면 P가 0이라는 근이면 여기도 공통근으로 0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0이 근이려면 0 집어넣었을 때 이걸 만족할 수가 없죠. 2하고 0이랑 같다고 되니까. 그러니까 요거 상수항이 없어야 0인 근이 생기게 되는데 요거 C 때문에 안 됩니다. C가 0이 아닌가 얘를 선택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절대값끼리 더하면 11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조금 까다롭습니다. 맨 처음에 왜 P가 공통근이 될 수밖에 없는지부터 생각해서 가야 하고 그 상황에서도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정리하고 A, B, C를 한 문자로 다 고쳐야 되고 복잡해요. 원래대로 하면 이걸 안 고치고 이 상황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다 대입해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자, 요게 549번이에요. 좀 까다로워요. 재혁이는 모르는 문제 없었나? 오호, 재혁아, 너는 공부 좀 해야 될 놈인데 신경 안 쓰냐? 너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방학 때 공부한 게 니네 재산이야.
이걸로 한 학기 버틴다니까. 경험상 얘기해도 왜 잘 못 알아듣냐. 지금 해둔 거 갖고 버티는 거야 진짜. 그래서 니네 만약에 이번에 공통수학 1, 2 배운 거 갖고 2학기 뭐니 그거까지 한다면 그거 배운 거 갖고 이제 2학기까지 좀 생각을 하는 거고, 또 1학기 내신 더 하겠다는 사람은 뭐 공통 그 실전 내신 특강 그거 갖고 한 학기 다 버티는 거라니까. 그거 끝나고 이제 2학년 들어갈 때쯤 되면 2학년 때 대수나 미적분 배운 사람 있어 없어 여기? 없지. 생짜로 처음부터 배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2학년 때부터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또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혹시 여름방학 때 2학년 2학기 과목이나 2학년 1학기 과목 중에 하나가 특강으로 개설이 되면 조금 중간 이제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올 사람들을 해두세요. 자, 하여튼 여기까지. 경험이 이제 많이 필요할 때고 지금은. 선생님 근데 처음에 목표가 너네들한테 뭐 엄청 심한 내용을 여기서 소개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었고 확실한 기본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이 책이 그렇게 쉬운 책은 또 아니야. 한 센 정도는 되니까. 그래서 저기 이 다음에 오는 애들한테는 좀 어려운 책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도 조금 만만치 않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다 거의 풀리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쉬운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야. 내신에서도 좀 어려운 쪽에 들어가요. 자, 신경 쓰고 공부하셔야 돼. 아직 한 달 반 이상, 거의 2달 가까이 니네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남아 있어. 최선을 다해서 해. 당장 틀릴 거야. 이제 학기 들어가면 이제 바로 심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친구와 또 기초가 부족해요. 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로 나뉜단 말이야. 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지니까 조금 신경 쓰고 하세요. 자, 550번. 자, 550번은 이제 그림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정사각형이가 2개가 있대. 한 변 길이가 10짜리예요. 근데 이게 조금 겹쳐 있네. 한 요 정도 겹쳐 있는 걸로 그릴까요? 겹쳐 있고요. 뭐 기온 다 뺄게. 요 길이가 A 한 변의 길이가 1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0이야. 다른 거 다 10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연결했어요.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거 루트 65가 나온다. 그리고 요 안에 이제 이만큼 겹쳐 있는 사각형. 겹쳐 있는 사각형이 QI, BH. 요게 넓이가 18입니다. 근데 직사각형이든 정사각형이든 간에 넓이를 표시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가로 길이하고 세로 길이가 표시해야지. 근데 이제 문제를 더 이상 진행 안 애들은 아까 선생님 말한 그거. 가로 길이하고 세로 길이가 필요한데 문자로 쓰는 걸 싫어하는 거야. 쓰라니까 괜찮아. 예를 들면 내가 여기 그냥 X로 잡아. 여기 Y로 잡아. 그럼 이 넓이가 어떻게 표시가 되겠어? X가 Y 값을 내가 이제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그러면 여기가 X로 써주는 순간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10만. 여기가 Y가 되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10만. 그럼 여기서 피타고라스 점이 하나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이거 2개 갖고 연립방정식 풀고 있는 문제. 그런데 이 2개를 가지고 연립방정식 푸는 자체가 좀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연립방정식 형태 중에 뭐 전개했다고 생각할게. 이게 이제 형태를 보고도 금방 눈치채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모양을 좀 보겠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 2개를 연립방정식 푼다고 할 때 니네 연립방정식의 기본 유형 다 공부해서 제목 기억하고 있어? 대칭성. 원래는 기본이 1차식하고 2차식이 연립되어 있는 거지. 네. 그러면 핵심은 연립방정식. 이제 중학교 때는 1차니까 그냥 하면 되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2차가 들어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는 게 연립방정식의 가장 핵심. 근데 어쩌다 보면 2차식과 2차식이 연립된 문제도 존재한다. 이때도 원칙은 얘야.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한다. 선생님 1차식 없는데요? 만들어서라도 해. 이런 뜻이야. 근데 그 만들 수 있는 유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 더 있는데 교육과정에서 좀 빠졌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얘기하면 첫 번째는 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1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러면 1차식 두 개 생기니까 이것도 대입하고 이것도 대입하고 그럼 네 쌍 생기겠지. 그런데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건 인수분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되죠? 네. 그럼 이거 이항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이유의 핵심이 상수항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눈의 가시 같은 상수항을 죽여버리면 되죠. 죽여버리면 여기 만약에 뭐 2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5 곱해서 여기다 3 곱해서 빼버리면 상수항만 죽고 2차식만 남겠지.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고. 그래서 상수항을 죽여버리는 방법도 여기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원래 하나 더 있던 거는 아예 2차항이 지워지는 형태도 있어요. 2차항이 지워지면 1차항만 남을 테니까 그걸 1차식으로 생각하고 대입합니다. 근데 지금 안 나옵니다. 그거는. 그리고 나서 이제 형태상으로 뜨게하는 게 지금 하고 싶은 이 대칭형 구조예요. 대칭형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 들어있는 문자 x하고 y를 문자를 서로 바꾸어 써도 식 모양이 변하지 않는 상태. 예를 들면 이거 x하고 y 바꿔 써도 식이 변하니? 어떻게 사랑이 변할 수가 있니? 그런 거예요. 안 변합니다. x 곱하기 y라고 하는 놈도 x하고 문자 y 바꿔봤자 똑같은 식이야. 그래서 이 대칭형이라는 건 x하고 y를 문자를 바꿔도 식 모양이 변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 문제는 전부 다 더하기와 곱하기 꼴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더하기 꼴을 a라고 곱하기 꼴을 b라고 놓고 a와 b에 관한 연립방정식 형태로 바꿨으면 우리가 풀었던 문제로 돌아가게 된다. 이게 핵심이야. 여기 보면 알겠지만 제곱 더하기 제곱도 바꿔봤자 다 똑같은 식이라는 건 대칭형이라는 걸 눈치채야 된다. 자, 그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식을 x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2xy 빼기 20의 x 더하기 y 더하기 135는 0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그러면 x 더하기 y를 a라는 걸로 생각을 해보고 x 곱하기 y는 18인데 b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이 어떻게 변한 상태가 되는 거냐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0의 a 여기가 18이었기 때문에 숫자로 나왔죠. 18이니까 마이너스 36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99? 헐! 99로 20 나오니? 네. 어떻게 나오지? 11 마이너스 11이요. 오, 좋아요. 그렇다면 x 더하기 y가 11이면서 x 곱하기 y가 18인 방정식과 x 더하기 y가 9가 되면서 x 곱하기 y가 18이 되는 요 두 개의 쌍이 생기겠지. 요 정도면 눈으로도 풀리냐? 안 풀리냐? 더해서 11 나오는데 혹시 뭐 곱해서 18 나오는 거 없을까? 안 되면 방정식 만들어서 풀어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하고 싶은 게 QD의 길이를 구하니까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만 구하면 되는 거네? 그래요? 그러면 QD의 길이를 구하라는 건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러면 요거 똑같죠 뭐. 요걸로 이제 구해보는 식으로 갈게요. 그럼 얘가 첫 번째 경우라면 루트 121 빼기 36 그러면 5에 85 요거 하나 생길 수 있고
요 경우라면 루트의 제곱 81 빼기 36 루트 또 65 45 똘추.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답이 될 수 있을까 볼게요. 혹시 다른 힌트가 있나요? 둘레 길이가 20보다 작아요. 근데 둘레 길이라는 건 2x 더하기 2y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x 더하기 y가 11이라면 2배 하면 22가 되니까 이건 하지 말라는 얘기였네. 요거는 더해서 2배 해도 18이니까 20보다 작아서 이게 내가 원하는 최종 답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칭형은 치환에 해당되는 중간 단계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한 줄, 두 줄 계속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돼요. 자, 그럼 550번도 됐고요. 545번 아까 했고요. 이제 566번 하나를 해보면 될까? 질문 안 나온, 아직 안 된 거 이 사람은 지금이라도 해도 돼. (566번) 해가 없다, 해가 모두수가 된다. 1차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먼저 그럼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1차 부등식 정리해 주셨지? 네. 그럼 나 조금만 요약할게요. 이거 풀어봐 그러면 서술형으로 내면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어. 이거 풀어봐 그러면 어떡할래? A가 네. 양수 오, 0일 때 그래요. 이게 이제 등식은 상관이 없는데 이 부등식은 부등호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러다 보니 A가 양수일 때와 기본적으로 A가 음수일 때도 있지만 요까지는 잘 풀어. 근데 요거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답안이 많이 틀립니다. A가 양수면 나눠버리면 되니까 부등호 방향 변화 없이 이렇게 답 쓰면 되는 거죠. 여기는 A가 음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A분의 B 이렇게 쓰면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더라. 선생님 A가 음수니까 나누면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A 자체가 음수이기 때문에 이미 전체 값이 음수인 거야. 쓰지 않아도 된다고. A로 나눈 거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문제가 없고 이제 이쪽에서 A가 0일 때의 상황을 보십시다. A가 0이라면 0 곱하기 X니까 사실은 이제 보이겠을게요? 0 곱하기 X. 물론 0이에요. 0.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얘가 봤을 때 또 나눠지는 거야. 만약에 B 자체도 이제 상수니까 B가 양수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특수한 해라고 말하는 뭐 해가 없다, 해가 모든 실수는 전부 다 여기가 0일 때 생기는 내용들인 거야. 자, 봐봐. 이게 0이야. B가 양수야. 그러면 X 대신 얼마 들어가든지 상관없이 0이 있고 이게 양수인데 그럼 0이 양수보다 크다. 이게 성립하나요? 안 하지. 그러니까 B가 양수일 때는 이걸 만족할 수 있는 X라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해가 없다 이렇게 쓴단 말이야. 두 번째요. B가 0인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0이 0보다 크다. 이것도 해가 없다. 세 번째, B가 음수라면 0이 음수보다 크다. 이건 X값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이지. 부등식에서 무조건 성립한다를 답을 어떻게 쓰냐면 X는 모든 실수 이렇게 답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1차 부등식에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이 X 앞에 개수가 0이 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했다는 걸 잊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좀 보일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566번 X 더하기 2A AX 빼기 B 더하기 4 이거가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럼 머릿속으로 벌써 X의 개수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상수 쪽이 양수가 되는 뭐 이런 케이스 그죠? 그러면 얘처럼 한번 만들어 볼게. 요거 A 이항해버리면 1 빼기 A의 X에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더하기 4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해가 없으려면 이쪽이 0이 돼버리면 이쪽은 양수가 돼버리면 x 상관없이 0이 양수보다 크다 이런 해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답 씁시다. 1-a가 0이 돼야 되니까 a는 1이면 되는 거고 a가 1이라면 마이너스 b에 플러스 2 얘가 양수가 되어서 b가 2보다 작다는 제한 조건이 생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럼 a 더하기 b가 되는데 a는 1이고요. b는 2보다 작으니까 a 더하기 b는 3보다 작다가 생기겠지. 그런데 양수일 때뿐만 아니라 0일 때도 됐었네.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로 쓰는 게 맞았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게 맞고. 그럼 a 더하기 b가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최고 클 때 최대값을 3 이렇게 읽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요 부분 내용이 혹시 정리 안 된 사람 꼭 한번 해도. 근데 뭐 보기 드물 거야. 왜냐면 얘네 이제 내신에 나오는 2차 부등식은 고등과정은 2차 부등식이 핵심이라서. 근데 그 2차 부등식도 2차 함수로 보겠다. 이게 핵심이야. 2차 함수로 보겠다. 자, 그거에 대한 얘기는 또 예진아 쌤이 해주실 거니까 나는 이 정도까지. 자, 그러면 니네가 그 566번까지가 과제였단 얘기니? 네. 오케이. 부교재 질문도 있으면 진행하시죠. 부교재도 있으면 진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부교재는 쉬워요? 지금 예전에 이제 받았던 부교재 그게 있고 이제 그게 끝나서 새로 하나 받았을 거야. 네. 그래서 요거 새로 제 여기 또 못 받은 사람 또 있었나? 네. 요게 이제 계속 이제 과제 나가는 게 이걸로 나가니까. 번호가 거기 있어, 미안. 자, 그러면 3차 방정식하고 거기 1차 부등식까지 처음에 했던 부분에 대한 질문이 따로 없는 건 이제 다 된 거야? 오케이. 니네가 진도가 느린 편이 아니야. 다른 반보다 좀 빨라.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내가 뒷수습을 금요일날 잘해줘서 그렇겠지. 아 당연하죠. 그래서 그 주에 놓치면 안 되는 것들 복습하니까 여기 다 배웠던 거지만 한 번씩 더 해주는 게 그런 이유니까 걸치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이제 그 뒤에 있는 1차 부등식 마무리 해줄게요.